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 팬이 많은 이 역사 속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궁계 견훤 왕건의 왕좌의 게임 정말 재밌었는데 일본에도 만만치 않은 세 사람이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가장 익숙한 사람은 히데요시 풍신수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또 전 이런 어릴 때 나이가 나오는데요. 이런 예. 네. 드라마의 자막으로 풍신수기라고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네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안 나오고 그게 승자의 역사라서 그런가요, 선생님? 그건 아닐 것 같은 게 최종 승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닙니다. 최종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사실 네. 왜냐면 막부를 결국은 도쿠가와 막부를 세우게 되고 네. 하는 거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최종 승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는 그 중간 과정이에요. 일본에서는 네.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임진왜란이 네.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죠. 그렇죠. 네, 원흉이죠. 원흉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더 잘 기억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세 사람의 MBTI를 우리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MBTI예요. 리더십의 차이인데 네네네네. 그게 마치 그 사람의 성격이나 네. 뭐 약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네. 약간 이 성격도 불같고 뭐 이렇게 네네네네. 느껴지는 게 네. 실제로 제가 그분을 면대면으로 만나본 것도 아니고 네. 겪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정체성이 네네네. 생긴 것도 네. 아마 이런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원체 많이 들었기 들었죠. 때문에 네. 그런 선입견이 네네네. 생겼을 수도 있다. 저게 이제 엄청 이게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울지 않는 예. 두견서인데 저거는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 나중에 붙여진 그렇죠. 거예요. 리더십을 비유하면 생긴 거죠. 비유하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예, 나중에 이야기가 만들어진 건데 만약 울지 않는 두견새를 저 세 사람한테 선물을 한다면 예.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은가를 네. 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니까 죽여야지라고 했을 거다. 예.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이 새를 울게 만든다. 네. 울어야 되니까 두견새는 울어야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근데 죽여버릴 것보다 새를 어떻게든 울게 울게 만들 만든다. 그게 더 무서워. 예,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태를 이 새가 울지 않는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 저렇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약간 흥미진진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갈래를 쳐서 그럼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네네네. 예. 실제로 오다 노부나가는 본인이 죽었고요. 예, 사건에 의해서 죽었고 예.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뭐 전국을 통일하긴 합니다. 스스로가. 네. 예. 근데 그 최종 승자는 결국 되지 못했어요. 못했죠. 그때까지 다 기다린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러면 저 세 사람 중에 네. 만약에 내가 경쟁자나 적으로 만난다면 이에야스가 제일 무서운 사람. 엄청 무섭죠. 속내를 알 수 네. 없을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뭐 어디 가 있어? 그럼 어디 가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되는. 재원 선생님의 그 롤모델은 세 사람 중에 리더십으로만 보자면 오다 노부나가요. 울지 않으면 필요 없잖아요. 죽여야죠.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리더십에 대해서 특히 정치인의 리더십에 네. 대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네. 동양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실행하고 네. 그 정치를 해본 거잖아요. 현대에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국의 삼국지 정말 많이 네. 읽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정치인들 정말 많이 그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아니에요. 그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망이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남성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폭발적인 받는 건데 팬심.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역사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 수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삼국지를 좋아하는 남성.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거기 빙의를 합니다.
네, 내가 유비다. 지금 읽으면서 내가 조조도 한번 대보고요. 네. 그 삼국지를 네. 읽으면서 내가 관우도 한번 대보고요. 내가 제갈량도 한번 대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 유비라면 뭐 이런 그 상황에 한번 빗대어서 이제 생각도 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은. 그리고 뭐 제 나이대에서는 이제 그 얘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수능 문학 그거 할 거면 다른 거 안 읽어도 된다. 삼국지 3번 딱 읽어라. 그럼 만점 받는다. 그래서 유행처럼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만큼 많이 읽는 그 소설 네. 그리고 게임이 예. 이제 신장의 야망이라는 네. 이 어떻게 보면 저 오다 노부나가, 네. 히데요시 이에야스 뭐 많습니다. 타케다 신겐 뭐 엄청 많은 그 영웅 호걸들이 등장하는 소설이 이제 신장의 야망이라는 이제 소설이에요. 네. 그것도 팬들이 엄청납니다. 네, 아.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또 일본에서 이 세 사람을 그린 드라마가 진짜 네.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대망이라는 아마 예. 드라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동양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꾸준하게 관찰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의 삼국의 리더십은 또 다른 면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자, 그럼 임진왜란 얘기부터. 음. 요즘에 드라마 때문에 병자호란 얘기를 너무 많이 네. 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선조들은 너무너무 힘들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임진왜란 배웠을 때는 그런가 보다, 길을 내줘 그래서 명이랑 네. 우리나라에서 전쟁했구나 그랬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인이자 무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상황과 일본에서의 임진왜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 일본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국시대의 일본을 통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국지와 굉장히 재미있게 대비되는 그럼요. 측면이 있는 네네네. 건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일본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잘 안 학교 다닐 때. 배우죠. 네, 잘 그 배우지 심리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그거 굉장히 크죠. 일본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안 배우잖아요. 지금도 뭐 세계사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친구들도 메이지 유신 정도일까요? 네, 그 정도를 배우지 그 이전의 일본 역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본의 그 이 시기를 알고 있는 분들은 다 그 소설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조금은 좀 그죠? 근데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의 바탕에서 이제 쓰여진 거라서 네.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그때의 이야기인 거죠. 지금 네. 저기 이제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인 건데 저 얼굴 오사카 시립미술관에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성이 오사카 성 나중에 아, 오사카 성 여행 가면은 많이들 가서 보시잖아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주로 있었던 성입니다. 오사카 또 그 우리나라 분들이 분들 많이 가시는 많이 사시기도 하셨던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지역이었는데 네. 굉장히 얼굴을 작고 어깨를 넓게 그렸네요. 정말 사실 현실성 있게 그린 거. 그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묘사들이 딱 저렇게 돼 있어요. 키가 굉장히 작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비하의 용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별명이에요. 작은 원숭이. 작은 원숭이. 네. 네. 엄청 조금 했다고 하거든요. 키도 굉장히 작고 얼굴도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풍기는 어떤 외형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게 볼품 있는 인상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묘사한 겁니다. 그거를 커버해주는 어떤 의상인 거죠. 어깨 넓게 하고. 얼굴이 조그맣고 체구가 작은 거를 커버해 주는 것이다.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해하려면 당대 이제 상황적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본 전국시대 복잡한 역사입니다, 사실. 복잡한 역사다. 네. 예. 왜냐면 서로 왜 싸우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하루 종일 전쟁만 하는 시절이에요. 전쟁만 한다고요? 네, 그 시절이 거의 한 100년을 가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다 빼고 이제 저게 네. 주요 당시에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주요 다이묘들이
영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네. 원래는 일본의 이제 정치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아,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일본 고전을 역사를 그린 네네네. 드라마를 봐도 정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이랑 너무 다릅니다. 한국사와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다른. 네. 일본은 이번 기본적으로 덴노가 있죠. 천황. 네, 덴노가 있으면 그 덴노는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막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덴노라고 하는 존재는 유럽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 교황?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정서적인 신입니다. 신적 존재로서 그냥 존재를 덴노가요.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국왕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정치를 실제로 해나가고 그러니까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은 이제 막부의 수장인 이제 쇼군이 되는 겁니다. 아, 효군.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으로 치면 총리처럼 음. 어떤 계파를 거느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 유럽 역사랑 비슷해요. 일본의 중세 봉건 역사는 중세 시대와, 봉건제랑 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국왕입니다. 국왕, 네. 예, 효군이. 쇼군이 국왕적인 역할을 하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밑에 저렇게 봉건 영주들이 있는 봉건 거예요? 영주들이 있는 거고 네. 그 영주들 중에 큰 봉토를 받고 그 지역에서 왕처럼 또 네. 살아가는 존재들을 다이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저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오, 저 우에스기 사람들이 다 겐신, 다이묘들인 거죠? 네, 다케다 겐신 예. 다 그 소설에 나오는 분들인 건데 저렇게 이제 봉토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이묘들 아래 또 무사 집단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아래 또 하위 무사들이 있는 겁니다. 아, 무사 밑에 또 하위 무사들이 있고 네, 그 밑에 그냥 그들이 일본- 사무라이죠. 네네네. 이제 쇼군이 있고 예. 그 밑에 다이묘가 다이묘가 있고, 있고 그 밑에 또 무사 계급이 있고, 있고 또 왜냐하면 저기 안에도 조그만한 영토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영주들이. 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존재가 사무라이가 되는 거죠. 그럼 하위 무사 계급이 사무라이인 거예요? 네네네. 실제로 아,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 네. 그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 신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굉장히 다르군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렇게 쪼개지게 된 것도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원래는 저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가 명확하잖아요. 네. 쇼군이 있고 네, 다이묘가 다이묘가 있고. 있고 예. 밑에 영주들이 있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저게 한번 탁 하고 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데요? 막부가 깨지고요. 남북쪽으로 한번 갈라지게 돼요. 그럼 그 이제 덴노가 둘이 되는 거죠. 남북쪽으로 아.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가 되는 네,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남북조 시대처럼. 예. 중국의 남북조 그 시대 시대랑- 마냥 아, 일본도 남북조 시대로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 충성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서로 또 싸우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가장 윗선인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저런 식의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위계화라고 할까요? 네. 그 위계화되어 있는 그 사회 이렇게. 체제에서 그 위계의 정점이 누군지가 헷갈려져 버리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정점 하나여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딱 깨져 버리니까 그럼 이제 다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거 어디서 무서운- 그럼 나도 그 견훤궁이 얘기할 네, 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누구나 힘만 세고 싸움 좀 잘하면 될 수 있는 거네. 네. 그럼 나도 다이묘 할 수 있고 그럼 나도 쇼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들이 마음 먹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정말 끝도 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인의 투쟁이 되는 거군요. 네. 다이묘들이 다 한 번씩은 내가 그 정점의 꼭대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리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하는 거죠. 거죠. 그걸 이제 뭐 게코쿠조 현상이라고 하는 그게 하극상입니다. 하극상의 하극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쟤 딱 보니까 빈틈이 보이는데? 라고 언제든지 자기가 싸움으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사회. 그게 이제 정국 시대인 거죠. 계속 전쟁만 하는 겁니다. 아, 어떡해요. 네, 계속 전쟁만 하는 상황.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50년, 60년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피폐해지잖아요. 사람이 그 양민들의 피폐해지고. 삶이. 계속 싸움만 하는 어떤 그게 엄청 지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됩니다. 그게 그 정리가 되는 과정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다들 이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네. 근데 저런 상황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통이라는 네, 절대 강자가 등장하는 나오는 거죠. 이제 그 과정 중에 예. 좀 압도적인 네. 그 모습을 보여줬었던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네. 하는 인물인 거고요. 오. 오다 노부나가가 그래서 죽여버린다요. 그렇죠. 싹 쓸어버리는 저 사람인데요. 어머. 성격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던. 눈을 봤을 때 뭐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림이라서.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역사 인물들을 볼 때 안 좋은 감정을 깔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제 기본값이 예, 있어가지고.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예. 거고, 일본인들한테는 아까 말했었던 그 전국시대 그 삼걸이라고 네. 부르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뭐 도쿠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지금 예. 한국인들에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원흉이죠. 임진왜란의 원흉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감정이 없겠습니다만, 일본인들에게는 그 셋 다 삼거리예요. 네. 엄청난 장수들이었던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어느 정도 이제 세 개의 축으로 좀 전국이 정리가 나뉘어져요. 됐어요. 네. 아까 그렇게 많다가 이제 네네네. 후삼국 시대처럼 이렇게. 네네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뭐 이름을 다 말하지 않아요. 또 모리 가문, 그다음에 뭐 다케다 가문, 뭐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고 가운데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한 상황인 거죠.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아래에서 어떻게 치고 올라가? 지금 나오는 게 저 지방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다 노부나가가 집권을 아까 말하자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치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그 밑에서 일하던 친구였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예. 어떻게 보면 그 하인 같은 수하 정도였었던 예. 거죠. 처음에는 수하도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 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 역사에서 천출에서부터 예. 출발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대표적인 인물 둘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그 명나라를 세웠었던 주원장을 꼽거든요. 근데 그만큼 천출 출신입니다. 어머. 태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이름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천출이라. 무명이에요? 뭐 저 때는 이제 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자신의 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신분이 어느 정도 가문이 올라가야 있어야 돼요.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 가문이 없었던 사람인 오. 겁니다.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참전을 하게 됐는지. 그러려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계를 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일단 다 그 설만 남아 있어요. 다 설만 남아 설도 있고요. 재밌어요. 원래 아버지는 이제 기노시타 야에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일단 전해는 집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말이 너무 많아요. 뭐 그냥 빈농이었다. 네. 아예 천출이었다. 네. 그다음에 아니다. 하급 무사 정도는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다른 분에게 이제 또 시집을 시집을 갔어요. 간 거죠. 네, 재혼하신 거네. 그러면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닙니다. 이때는 네. 근데 이제 그냥 상황상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가 붙여서 호명을 설명을 해야 할게요. 하니까. 호명을 해야 하니까. 하여튼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새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너무 그 천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바로 오다 노부나가 밑으로 가는 거는 아니었고 네. 그냥 다른 그 쇼군? 이제 아니요, 쇼군은 이제 제일 높은 거고요. 네. 그냥 다른 영주 밑에 밑에서? 있었던 거죠. 예. 네, 똑똑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영특한 사람. 어. 이 사람은 천하를
얻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판단을 한 한 거예요. 거죠. 그리고 나는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네. 사람이었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것도 눈에 들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눈에 들기 위한 굉장한 말도 안 되는 노력들을 하게 돼요. 예. 이것도 사실 이건 이제 실제 역사서에도 써여져 있는 거라 네. 아마 이 비슷한 일을 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지나가는 그 길에 우통을 벗고 누워 있었답니다. 왜요? 눈에 들려고요. 그럼 이제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네. 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본 거죠. 어. 자기가. 근데 원래는 그 길도 일본은 굉장히 강력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끔 지나다니는 길도 다 달라요. 아 그 길을 마음대로 지나다니거나 뭐 막을 수 없죠. 그랬다가는 사실 그냥 죽는 겁니다. 어머나. 목숨 걸고 한번 누워 있어 본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본 거죠. 세상에. 예. 근데 그래서 너 뭐 하는 친구니? 응. 라고 해서 물어보게 된 거죠. 너무 네. 이상하니까. 그래서 네. 아 너무 가난해서 난 못 살겠다. 내 삶이 너무 한탄스럽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더니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저 정도의 어떤 그 배포면 뭐 일 하나 시켜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시키는 일이 변소지기였습니다. 화장실을 지킨다고요? 네,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지키는 일을 시켰던 거죠. 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표현할 때 오다 노부나가의 변소지기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변소지키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범상치 않음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네. 변소가 너무 깨끗한 겁니다. 세상에.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변소로 갈 때마다 변소가 거의 뭐 밥 먹어도 될 정도로 어머나. 뭐 광이 나게 이제 닦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럼 내 옆에서 좀 다른 일도 한번 해봐. 네. 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특출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겨울에 신발을 신을 때마다 겨울 같지 않게 너무나도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해서 딱 봤더니 오다 노부나가가 신발을 신기 전까지 자기 겨드랑이에 신발을 품고 있다가 신발 갖고 와라고 하면 딱 따뜻하게 이 친구 아주 충성심이 남다른 친구네. 네. 라고 해서 또 한 단계 올려주고 예. 이런 일화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처음 이 정도는 사실 성실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눈치가 좀 있고. 눈치가 좀 있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오다 노부나가가 굉장히 아끼던 금으로 된 술잔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먹고 마시는 중에 우물이 아니라 이제 연못 같은 거죠. 자기 집 앞에 있는 연못에 빠졌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갔나요? 그랬으면 그냥 충성심만 또 이제 그걸 했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수백 개의 양동이를 준비를 해서 한 번에 연못에 부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넘치면서 금 술잔이 떠오르겠죠?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딱 손으로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것도 보여준 거죠. 나의 기지.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로 사실은 영리한 사람이다. 세상에. 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같은 걸 한번 해본 거죠. 쇼맨십도 있고. 그렇죠. 쇼맨십도 있고 기지도 있고 정무 감각도 있네요. 있는데 난 당신한테 이만큼 충성합니다. 라고 하는 걸 쫙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 돈을 다룰 수 있는 역할까지 이제 또 한번 쫙 시켜본 거죠. 누군가의 시간과 네. 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측근이죠. 네. 근데 언제나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 내가 줬던 돈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정적인 감각도 있었어요. 아니요. 사비를 들여서 어머. 이제 자기 돈으로 더 비싼 물건을 이제 갖고 왔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사업적 수완을 네.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언제나 나의 주군에게는 더 좋은 거를 바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사비를 들여가면서 네.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오다 노부나가 아까 그 성격 보셨죠? 시원시원한 안 울어? 죽여 그러면 이런 성격이니까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한번 맡겨본 거예요? 맡겨 본 거죠. 그래서 칼을 차게 됩니다. 그럼 칼을 찰수 그때부터는 있게. 이제 그 막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엄청 두각을 나타냈던 거죠. 그래 칼을 차게끔 이제 시켜봤더니 오우 생각보다 전투 능력도 있는 거예요.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네. 막 뒤를 살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구는 앞을 향해 가라. 내가 후방을 맡겠다. 그리고 홀로 들어가서 또 그 전투를 또 승리하게 17대 1로 만드는. 이겼어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설적인 네. 이야기들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죽은의 목숨을 한번 살려본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또 이쁘겠습니까? 이뻐하겠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또 한번 구출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 거의 성에 갇혀서 죽을 뻔했었던 상황을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구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나도 충신인 거잖아요. 절대적 신임을 얻게 신임을 됐겠네.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성 하나를 하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 뭐 이쁘니까 네. 잘하니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일본의 신분제도와 내에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럴 수 없어요. 성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성씨가 있는. 성씨도 있어야 하고 출신 가문도 중요하고 네.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성을 내주게 되면서 주변에서도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그래 변소 닦고 변소 잘 닦지 저 친구. 그래 심부름 잘하지 뭐. 이것까지는 서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이묘로서 오다 노부나가는 주변의 성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그 성주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들의 신임도 얻어야 하고. 예. 그런데 뭐 출신도 알 수 없는 변소 닦던 애가 성을 하나 맡았다. 이러는 건 이제 굉장한 사건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시기 질투하는 당연히 그랬겠죠.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같이 연합 정권을 꾸려요. 오다 노부나가와. 예. 그래서 뭐 신장의 아마 대망이나 이런 네. 드라마들 보면은 이 세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들이 네. 묘사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엄청 잘 묘사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상석에 딱 앉아 있으면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옆에 약간 그 45도 옆에쯤에 그 다음 단에 앉아서 이렇게 딱 서로 대화를 해요. 권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릎 꿇고 바닥에 있습니다. 어머.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서로 뭔가 같이 대화를 하지만 대화의 급은 다른 거네요. 이미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포일러지만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을 한 사람은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데요시라는 걸.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네. 배신을 한 건가요? 배신은 아닙니다. 배신은 아니에요. 네.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제 서쪽을 한번 정벌하러 가라. 이제 동쪽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맡기고요. 네. 이제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가 가서 한번 마지막 정리.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통일 업적의 가장 중요한 그 전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맡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치러 가요. 그게 이제 다카마스 성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 일본 역사에서는 대단히 그 전설로 네. 내려오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살수대첩이나 뭐 강감찬 장군의 그 예. 귀주대첩 마냥 그 수공을 써서 이렇게 쫙 다카마스 성을 이렇게 점령하게 네. 되는 엄청 유명한 전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승리로 이끌어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 근데 하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갑자기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얘기를 갑자기 들어요. 그 네.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해야 시점이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야라고 봤더니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던 다른 장수에게 배신을 당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할복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카마스 성 공략을 끝낸 다음에 거기가 이제 혼노지라고 하는 교토에 있었던 성이었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일본에서는 그거를 이제 혼노지의 혼노지의 변. 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전국을 통일한 네. 그 수장이 그렇죠. 죽은 거예요. 갑자기 네. 배신에 의해서 다른 장수의 배신에 네. 의해서 그러면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심지어 그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까지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를 놓고 결국은 갈라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누구나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오다 노부나가가 있던 교토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예. 예, 저희가 엔딩 요정이 아, 예, 예.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아, 예, 예. 굉장히 흥미롭네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임진왜란 전까지의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임진왜란은 못 갈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재원 선생님과 함께 리더십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신다 않나 싶습니다. 끝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